이번 편은 해당 작품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영상입니다. 스포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외모지상주의에서 박형석은 과연 고유기가 먼저일까 자만길이 먼저일까를 생각해봤지만 자만길 떡밥이 나오게 되면서 그의 잠재력은 기존 1세대 메이저 왕급들을 우습게 뛰어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중국의 대륙칠성인 조폐청과 싸우게 되는데, 중국의 대륙칠성은 중국의 7대 고수를 뜻하는 말로써 거대한 중국 대륙을 놓고 세력 다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중 조폐천은 과거 다롄을 지배하던 인물이었으며, 현재 대한민국의 1세대 왕들과는 다르게 중국은 땅덩어리부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시절 중국의 대륙칠성이라는 뜻은 1세대 메이저 왕급을 웃도는 실력자라는 의미이죠. 하지만 그런 실력자를 상대로 형석은 오감을 꽃피워서 공격의 루트를 이미 알고 있는 자신만의 길을 터득하게 됩니다. 카피 자체 응용에 상한선을 보이며 수많은 공격의 투로로 어떤 상황에서 상대에게 공격을 적중시키는 성유한의 무한의 투로와는 반대인 경우입니다. 박형석은 상대의 투로를 미리 보는 무한의 활로를 의미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하기만 하는 게 아닌 상대의 치명적인 부분들을 피하는 동시에 반격을 해버리는 강력한 모습을 가진 초고도의 자신만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성유한은 공격에 특화되어 있는 창, 박형석은 가시로 덮여있는 방패라고 보면 되죠. 문제는 박형석이 자만기를 터득했기 때문에 이제는 소위 최상위급의 존재들인 종건과 이지훈, 김감용 등 자만기를 터득한 인물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그들과 동등하다고 말을 할 순 없기에 현재 박형석 역시 자만기를 안정시키면서 활용을 한다면 언제든 저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다만 고도의 집중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는데요. 종건은 극한의 신체, 김부장은 은사라는 자만길이 있으며 딱히 부작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형석은 피하기 때문에 체력 소모와 함께 제일 중요한 정신력 소모로 인해 머리가 집중이 안되면 형석의 자만길이 풀리며 상대의 공격을 막게 되는 것. 잠깐 다른 애니의 장면과 비슷한 예시로 비유를 하자면 마치 원피스의 루피가 카타쿠리와의 결전에서 미래를 보는 견문색을 깨우칠 때와 비슷한 상황인데요. 견문색의 각성을 가진 카타쿠리를 공격할 수 없었던 루피는 그의 견문색을 따라잡고 집중을 하자 공격을 할 수 있게 됐고, 집중을 푸는 순간 다시 그를 때릴 수 없는 상황을 보여줬었죠. 박형석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집중하는 순간 조폐천의 모든 공격을 피하고 오히려 빈틈을 찾아 상대에게 치명적인 공격으로 반격하는 불세출의 기술이죠. 이런 경우는 박형석이 무의식에 들어갈 때가 정말 무서운 상황인데요. 무의식 같은 경우는 신체의 한계 이상을 보여주는 강력한 기술인데, 신체 능력을 100%를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감을 사용하는 박형석의 자만길과는 찰떡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성은 큰 형석의 몸으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 큰 형석이 1계열사 상황 때처럼 적으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작은 형석의 자만기를 활용하는 큰 형석이 또 양악을 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죠. 심지어 큰 형석의 신체로 자만기를 사용한다면 그땐 정말 김감룡급의 인물이 아닌 이상 막긴 어려울 것입니다. 말이 나와야 하는 말이지만 현재 인천편에서는 큰 형석의 육체도 가져간 상황에서 작은 형석은 자신의 본래의 몸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큰 형석을 가져간 이유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폐천이 현재 김계명과 서성은 나재경까지 함께 싸우는 가운데 이제 각자 고유기와 비슷한 공격들을 가지고 있고, 이 싸움에서 결말이 나오거나 제3자의 개입이 유력한 상황, 그 3자마저도 중구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조폐천의 패배는 확실시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과거 김기태의 초소에서 마이너 왕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상위 왕들이라고 불린 인물들은 김기태의 부름을 거부했기 때문에 김기태의 심기가 매우 불편한 상황에서 김기태는 부름에 응하지 않은 지역 중 초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바로 전쟁의 땅인 인천임을 알아냈죠. 그런 의미는 김기태가 인천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거나 이번에 영입한 마이너 왕급을 대거 투입 혹은 엘리트 직속 부대인 젠틀맨의 등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기태는 이미 부산편에서 활약을 하였고 진랑과의 싸움에서도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바로 다음 화에 등장할지 의문이며, 마이너 왕들은 솔직히 등장해봤자 김기명과 서성은 나재견의 적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젠틀맨은 힘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수많은 임무를 극비로 수행하는 인물이기에 전쟁의 땅이라고 불리는 인천에서 조폐천이 무너졌을 때 나재견의 인천 통합은 시작과 동시에 멸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1세대의 왕들은 김기태가 등장하면서 비극이 진행되었고, 김계명의 스승인 진랑은 이주운을 만나지 않는 대신 부하들과 팔 한쪽을 잃어버렸으며, 곽지창은 사망, 육성진은 실종이지만 사실상 그는 죽은 거나 다름없죠. 고유기를 두 가지나 가진 나재견이 멀쩡히 인천을 통합하는 모습을 김기태가 내비둘 이유가 없으며, 통합된 인천은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아서 언제든 공격당할 위험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태는 곧 움직일 듯한 연출이 나온 게 아닌가 싶네요. 과연 인천편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